우리 청해부대가 만약 가잖아요. 우리 구축함 호위함 가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의 인공위성이 그대로 좌표 찍어줍니다.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전포고와 비슷하게 다 공지를 한 거죠. 한중일, 영국, 프랑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호주하고 아마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총 7개국에 대해서 한 것 같은데요. 그 원문을 보면 5개국이 아니었어요. 차이나서부터 사우스 코리아,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까지 and the others 해가지고 정확히 문맥은 뭐냐면 보통 언론에도 5개국이라는데 사실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도 24일에 얘기했을 때도 그때 얘기했을 때도 14일이죠. 14일 트럼프가 기내에서 에어포스 원에서 얘기할 때도 5개국 플러스 the other country 해가지고 몇 개국을 더 얘기했는데 그 나라를 그때 명시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나라 2개가 바로 호주하고 아랍에미레이트였던 것입니다. 근데 아랍에미레이트는 오늘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뭐를 발표했죠? 아랍에미레이트는 미국과 연합 작전을 수행하겠다 하고 처음으로 트럼프한테 직접 전화로 노티스 했습니다. 7개국 중에. 그리고 영국하고 프랑스는 참여 안 한다? 우리는 우리 독자적으로 작전을 하겠다. 그러나 미국하고 공조를 안 한다. 분명히 선언을 했고요. 한중일은 아직까지 입장 표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고 호주도 안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는 한다! 이렇게 처음으로, 트럼프의 연합작전을 하겠다고 공표를 했고요. 근데 한중일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특히 일본의 경우는 오늘 밤에, 한국 시간 밤에 트럼프가 이제 일본 수상을 만나게 되죠. 일본 수상을 만나서 사나이 수상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수상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일본의 경우도 일본은 또 우리 한국 눈치를 보죠. 한국은 어떻게 하나 볼 겁니다. 그러나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한국부터 오지 않고 일본부터 가는 거예요. 일본부터. 그래서 왜냐면 일본이 항상 미일 관계는 뭐 또 다른 관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의 린치핀이 바로 이제 일본인데 인태 지역에서 아마 저도 그걸 짐작하기 쉽지가 않아요. 다카이치 사나이 수상이 트럼프 지금까지 얘기는 자기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업데이트는 뭐냐면 일본 다카이치 사나이 수상 얘기는 그렇습니다. 상황이 안정될 때 기뢰 제거를 위해서 우리 해상 자위대 소해함을 파견하겠다까지는 얘기했어요. 오늘 아침까지 그게 이제 업데이트된 뉴스입니다. 근데 오늘 저녁에 트럼프가 다카이치 일본 수상을 만나면은 과연 다카이치 사나이 수상이 트럼프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그건 저는 글쎄요 반반이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야 상황 끝나고 오면 그게 뭘 도와주는 거냐 알아도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주 상당히 화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러면 아마 일본은 뭐 미국 눈치를 엄청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입장을 바꿔서 아마 제한적으로 아주 최소한의 해상 자위대의 소해함 정도를 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소해함은 이제 수중 폭래라든가 기뢰를 제거하기 때문에 선 자체가 되게 조그매요. 왜냐하면 이 기뢰라든가 이 폭래가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주로 전자식 전기식이에요. 매그니트가 전자식으로 달라붙기 때문에 그래서 폭발을 시키거든요. 함선을. 근데 그래서 기뢰 소해함은 그 선체가 이 후판이라 그러죠. 그 굉장히 두꺼운 그런 철강, 그 판재료 철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목재로 만들어요. 소해함은. 그러다 보니까 함이 클 수가 없어요. 그 함 자체가. 그래서 그 소해함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투함을 멀리서 호송을 같이 해야 돼요. 이 전투함을. 그럼 결국은 소해함을 보내면 소해함 자체가 전투부대 같이 가는 꼴뿐이 안 돼요. 우리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게. 우리도 소해함이 10몇 척이 있는데요.
우리도 그 소요함 자체는 상당히 조그맣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전투 함정을 같이 보내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전투 지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일본 수상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오늘 아침까지 상황이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다 하면 그때부터 도와줄 수가 있다. 예. 그거는 이제 평화 유지 목적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지금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전투 와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소외 길의 제거 임무인데도 불구하고 전쟁 중에 들어가면 전투 상황에 돌입이 되는 거고 같은 소외 그러니까 길의 제거 임무라도 만약에 평화 시에 들어가면 그냥 피스키핑 오퍼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 유지 임무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차이가 커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현재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는 상당히 저는 곤혹스럽게 생각을 해요. 근데 분명한 건 한 가지 이게 있습니다. 지금 전투 중에 한국이나 일본이 중국은 상관없죠. 왜냐하면 이란하고 잘 지내니까요. 만약에 한국이나 일본 또는 한일이 만약에 소해 함정이라도 우리가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으로 분명히 공표하고 간다 하더라도 전투 임무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되면 이란의 타겟이 됩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타겟이 되면 그래서 어떤 건데? 예. 시뮬레이션하고 제가 주요 해양 안보 그다음에 해군 쪽에 오래 있었던 이런 작전 전략 전문가들한테 취재를 통해서 이미 제가 이틀 전에도 기사를 냈지만 청해 부대가 만약에 우리 함대가 가면 그건 전투함대거든요. 청해 부대 자체가 전투함대예요. 전투함대. 그게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란의 집중 포격을 될 것입니다. 그럼 막으면 되잖아. 못 막습니다. 왜 못 막느냐? 미국이 지금 이란의 전략 목표를 약 4,000개 이상 거의 트럼프는 약간 과장이 많잖아요.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90% 이상 전략 목표를 제거했다.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90% 남은 10%가 바로 이란의 비대칭 전력이에요. 비대칭 전력. 그게 뭐냐면 드론이랄지 이런 그 무기 체계입니다. 근데 드론의 샤헤드 137 같은 드론은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효과가 엄청났지 않습니까? 엄청났어요. 근데 그 샤헤드가 우리 청해 구축함 한 4, 5천 톤급, 7천 톤까지 되는데요. 배수 톤수, 전투함대 만재 톤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해부대 우리 구축함이 갔습니다. 호위함하고 갔는데 이란에 만약에 타겟이 된다. 타겟이 어떻게 되냐? 이란의 레이더 돔대. 지금 러시아가 군사위성으로 이란한테 다 알려주고 있어요. 정확한 위치를. 그러니까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이라크, 사우디에 있는 미군 베이스를 정확하게 지금 이란 미사일이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당했어요. 미국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 우리 청해부대가 만약 가잖아요. 우리 구축함 호위함 가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의 인공위성이 그대로 좌표 찍어줍니다. 이란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 살아있어요. 드론 부대도 살아있어요. 우리 가면 제가 보기엔 청해부대 전멸해요. 전멸.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